네, 안녕하세요. 림피드 영양수의사 김희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퍼피 사료에서 어덜트 사료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료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사실 동결건조식, 화식, 에어드라이, 오븐베이크 다양하게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사료 하면 이 알갱이 형태의 사료, 그리고 좀 나아가서 이제 통조림 형태의 습식 사료 정도만 알고 계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영양학적으로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꼭 영양 아니더라도 실제 보호자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뭔지 사료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식 사료. 두 번째, 이제 소프트 사료, 세 번째 습식 사료, 네 번째 화식, 생식에 해당하는 자연식 사료, 그리고 다섯 번째 동결건조의 방법을 사용한 자연식 사료,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갱이 형태의 건식 사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대중적인 형태의 사료죠. 간단하게 제조 방법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배합을 하고요, 이 원재료들을 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열 가공을 하고요, 굉장히 고온으로 가열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가열 건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겉 표면에 필요한 영양소나 향미 소재들을 코팅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익스트루전 사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료에 또 관심 있는 보호자분들은 아실 수 있는 주제인데, 왜 건식 사료에는 분말이 많이 들어가냐 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정말 딥한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이 건식 사료를 만드는 공법이 익스트루전이라는 공법인데, 사람 음식에서 가장 비슷한 걸 찾아보자면 알갱이 형태의 튀밥이죠. 그거랑 비슷한 공법인데, 이 튀밥도 사실 쌀 가루로 만드는 게 이제 튀밥인데, 익스트루전 자체가 사실 수분기가 높은 원육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공정입니다. 수분값을 높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육류를 사용하더라도 분말 형태의 육류, 그리고 다른 탄수화물원을 사용하더라도 분말 형태의 탄수화물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육류도 생육을 먹는 게 더 좋지 분말을 먹는 게 더 좋지는 않습니다, 영양학적으로도. 그래서 미국이나 아니 국내 보호자분들이 이 사료가 생육 사료이냐 분말 사료이냐에 대해서 많이 따져보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트루전 사료가 굉장히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유리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독소에 대한 부분이 저희 회사에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독소, 가공식품일수록 많이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고기를 구울 때 이 살짝 타게 만드는 마이야르 반응을 할 때 이 당독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람에서도 저속노화라든지 이러한 건강한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 당독소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당독소가 실제로 많은 만성질환, 그리고 직접적인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사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충격적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2021년도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아지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먹는 이 당독소 대비해서 122배가 높게 이 당독소를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나름 신경 쓴다고 비싼 건사료를 사줬는데 이게 이러한 형태의 당독소가 많이 나오는 거냐 라고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료라는 게 어쨌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또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안 좋은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수의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이런 위험에는 노출되는 게 사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료 형태가 이제 소프트 사료입니다. 소프트 사료의 일단 장점부터 좀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기본 앞에서 말씀드린 건사료는 수분 함량이 한 8% 정도, 5에서 8% 정도라면 이 소프트 사료는 한 15에서 30% 정도의 수분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도 정말 건조한 식품보다는 약간의 수분기가 있는 게 훨씬 맛있는 것처럼, 강아지도 건사료보다는 평균적으로 소프트 사료에 대한 기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사실 이러한 소프트 형태의 사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왜 미국에는 없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영양 수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관점은, 소프트 사료는 수분값이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첨가물 없이 이게 실온으로 유통이 됐을 때는 사실 곰팡이라든지 세균의 위험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수분값이 높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는 첨가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간식으로 먹을 때는 뭐 의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과연 이거를 주식 사료로 선택을 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자문을 하고 있는 한 식품 대기업 업체와 이 소프트 사료에서 부패 방지제를 빼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한가에 대한 유통기한을 또 테스트하고 있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라고 하면 충분히 소프트 사료도 대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주식으로 선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사료의 공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형태의 통조림 형태의 습식 사료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역시나 소프트 사료처럼 이제 수분값이 평균적으로 한 40%가 넘어가는 사료가 습식 사료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호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또 처방사료 형태로는 이 캔 사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익숙하게 급여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습식 사료 자체에서는 물론 영양적인 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덜 가공된 원물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또 역시나 본질적으로 통조림이라는 음식을 만들 때는 고온 고압 환경에서 이 멸균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역시나 영양학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이 제조의 끝단계에서 최종 당화산물에 해당하는 당독소가 또 역시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공법이다. 역시나 가공도가 높은 식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설명드릴 사료가 이제 드디어 전통 사료에서 대안 사료로 넘어왔는데요. 화식 그리고 생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화식 브랜드 업체들도 많이 커져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화식은 기본적으로 저희 사람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냉동 포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영양처방 콘텐츠에서도 직접 요리를 해주는 그 음식이 나오는데 그 음식을 그대로 대형 설비에서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냉동 형태로 배송이 되는 이게 화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생식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열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정말 육류를 갈아서 냉동으로 배송되는 게 생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열 처리가 엄청 고온, 고압, 100도가 넘는, 200도가 넘는 형태에서 가공이 되는 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온 배송을 전제로 하지 않고 냉동 배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영양학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공법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은 화식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사실 전문가들이 많이 부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화식 업체들을 자문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정말 수의학적으로, 수의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영양학 밸런스를 만들어서 과연 제품을 만들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화식 같은 경우는 영양학적인 구성만 보장할 수 있고 정말 믿을 만한 수의사가 거기에 있어서 만들었다. 플러스 냉동 배송이다. 플러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완벽한 형태의 사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식은 기본적으로 열 처리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의 미생물적인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국내에 있는 반려동물 생식을 다 수거를 해서 저희가 직접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정말 미생물 바이러스와 세균이 얼마만큼 검출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특정 브랜드를 저희가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브랜드가 미생물적인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 물론 식품 공법적으로 생식을 만들려면 열 처리는 당연히 생식의 본질상 할 수 없으니 방사선 조사 방식으로 미생물을 죽여야 한다. 라는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만 법적으로 이 부분이 강하게 강제되는 부분이 없어서일까요? 사실 이 미생물적인 컨트롤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게 저희가 이번 논문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영양학 전문가들은 생식은 그렇게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도 물론 영양학적인 구성, 정말 미생물 컨트롤이 잘 된다 라고 하면 영양학적으로 너무 뛰어난 형태의 공법이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정말 생식이라는 공법은 저희도 제조단으로 들어가 봤을 때 미생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공법이 이제 동결건조 형태의 자연식입니다. 이 동결건조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 배합한 형태의 사료 원육을 마이너스 한 60도 정도로 급속 동결을 해서 이 얼려있는 형태의 수분을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만드는 공법이 동결건조 공법입니다. 이 고체, 얼음에서 바로 기체 형태로 넘길 때 온도를 일정 부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건조 제조 회사마다 40도까지 올리시는 곳도 있고 60도, 70도까지 올리시는 곳도 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미생물에 대한 사멸 조건을 설정을 하고 그 이상의 온도를 높임으로써 어느 정도의 열 가공이 좀 들어갈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당독소의 위험은 줄이고 대신 생물에 대한 리스크도 없앨 수 있는 정도로 온도까지를 올려서 저희는 동결건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동결건조 같은 경우는 당독소 그리고 이 자연식의 강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공법이다. 플러스 수분값이 5%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건사료와 마찬가지로 실온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한 보호자분들의 편의성도 좀 챙길 수 있는 공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AGE라고 하는 이 당독소가 이 가공식품의 펫푸드를 먹는 반려동물과 자연식, 신선식품의 펫푸드를 먹는 아이들이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이 당독소가 2배에서 3배 정도 높게 차이가 난다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사료라고 하는 게 무조건 비싸고 자연식의 형태의 사료를 급여하는 게 무조건 좋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호자분들의 환경 그리고 보호자분들의 생활 습관 그리고 아이의 건강 상태에 맞게 최적의 사료를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보호자분들이 사료를 고를 때 각각의 사료 공법별로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아셔야 우리 아이의 그리고 우리 가정에 맞는 사료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뿐 어떤 사료가 무조건 좋다에 대한 컨텐츠는 아니다 라는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컨설팅 할 때 건사료나 습식 사료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이 내용들 어떤 사료 공법이 우리 아이 그리고 우리 가정에 맞는지를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행복한 반려 생활이 또 되시길 인피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